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는 심리 책방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을까, 나에게는? 혹은 또 이번 달 통장 잔고를 보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지?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결핍의 상황들이 그냥 불편하기만 했지 내가 생각하는 사고나 나의 지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의 영향을 정면으로 파고든 책이 있어서 오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책 엄청 재밌죠? 네, 이게 어쨌든 세계적인 행동 경제학자 샌디 멀레이너선 교수님과 또 인지심리학자 엘다 샤퍼 교수님의 책이에요.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인데, 저 읽고 많이 반성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좀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네. 이게 경제학자하고 심리학자, 그러니까 그 두 분 다 약간 심리학 베이스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심리, 행동경제 그런 분야잖아요. 근데 이 분야가 정말 매력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경제학자가 풀지 못한 거를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똑같은 그러한 그 뭐 돈이라도 사람들마다 그 돈의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에 인간의 어떤 심리를 넣어서 실험도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두 번째 저자가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교수였죠. 그 다니엘 카네만. 맞아요. 그분이 추천사를. 네, 그분이 사실은 이쪽 분야의 창시자예요.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디시전을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경제학자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안락사였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나의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좀 새로웠던 거가 경제심리학자로서 항상 선택과 결정 관련된 이론을 만들었던 그러한 학자가 자기 죽음에 대한 결정을 자기 스스로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많이 병에 걸렸거나 그런 거가 아니었는데도 안락사를 하게 된. 몇 살 때 그렇게? 재작년, 작년 이 정도 됐거든요. 지금 24년도인가?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80대 가까이 됐겠나? 이런데 이제 내 기력이 이만큼 떨어졌고 내 몸이 노쇠해 가고 있구나 하는 정도였고요. 지금 이 책을 추천사까지 쓸 정도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내 죽음도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병에 걸리거나 너무 노쇠해져서 결정을 못하게 되는 시기까지 안 가겠다라는 거죠. 좀 멋지지 않나요? 좀 멋진데 뭔가 네. 그 후학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조금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또 창시를 해주신 분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한 100살까지 더 갈 수도 있었고 더 많은 업적을 냈으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행동 경제학 뭐 그런 쪽에 그 라인에 책이 굉장히 많이 재밌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 5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전 실험들도 모으고 딴 사람들의 실험도 모으고 또 자기네들이 한 실험도 있고 하면서 재밌는 거가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핍의 경제학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까? 네, 맞아요. 그러한 거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가난에 대한 연구도 계속했지만 그 외에도 시간 결핍에 쫓기는 사람들은 왜 자꾸 시간이 없을까?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왜 계속 외로울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좀 찾아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재밌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50년대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연구인데 그게 미네소타였나요? 네, 미네소타에. 네. 이 연구가 진짜. 네, 근데 그게 이 연구 보면서요. 이런 연구는 옛날에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윤리적인 연구. 요새는 윤리상 이런 연구 못 하거든요. 근데 네. 옛날 연구들이 참 재미난 게 많습니다. 근데
뭐 제 입장에서 재미난 건데 이 당하는 사람은 괴로웠을 거예요. 그 기숙사 학생들에게 이제 그 배고픔, 그러니까 음식을 충분히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을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냉장고에도 별로 음식이 없고 기숙사 그 밥 먹는 식당에도 그래서 굉장히 먹는 거에 대한 그러한 거를 결핍을 가져오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이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능력도 되고 이랬기 때문에 학문이라든지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고 그런 정보만 모으고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배고픔에 대한 그러한 그 식량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시간에 채소 가꾸기, 그 다음에 요리하는 법, 이러한 쪽으로 먹는 거 관련된 것만 완전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막 요리책 잡지를 실험이 끝나고 나서도 보고 있고. 내 꿈은 이제 요리사다라고 이렇게 전직하셨던 분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러한 실험도 있었고요. 또 이 실험도 굉장히 알려진 실험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풍요로운 아이들에게 동전 크기, 왜 미국에 이제 예컨대 25센트라든지 뭐 이런 동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 크기를 그리게 하면 이 그 가난한 아이들의 동전이 훨씬 더 크고 자세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부유한 아이들보다 결국은 이렇게 경제적인 그러한 그 빈곤이 그 화폐에 대한 인식을 달리 만든다는 거죠. 크기를 달리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실험도 있었고요. 또 이제 외로움 결핍, 외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의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표정에 대해서 관찰하게 했더니 외로움을 더 느끼는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이라든지 타인의 표정을 훨씬 더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보통 저희가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회성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사회성 교육을 하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결핍이 결국은 상대가 지금 어떨까? 내가 상대 상황을 좀 파악해야지 되고 또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이러한 거가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인식을 바꾼다 하는 거가 여기에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인지적으로 지적인 능력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결핍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뭐가 좀 부족하다라는 상황이 그냥 불편하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 인지에 그리고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조금 많이 신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결핍이라는 거는 이게 참 재밌는 거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더 큰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 돈 없어 이렇게 해서 맨날 쫓기고 네.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있는 사람이 더 안 써.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 본인은 당장 저기 이게 내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내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 네. 거예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돈이 없는 것 같은데도 밥 잘 사는 사람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 상태라는 거죠. 결국은 결핍의 이제 마음 상태라는 거가 실제로 우리가 비용이 많고 적고보다 내 마음에 그 상태가 반영돼서 그게 결국은 나의 인지적인 지적인 능력까지도 영향을 준다 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마음 편한 하루님도 퇴근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여유의 결핍이신 것 같고 러블리데이즈님은 애 키우면서 일하는데 늘 화가 난다. 그렇죠. 이것도 결핍이죠. 결핍이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해. 아이 때문에.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항상 없어. 그래서 그러한 결핍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다 나쁜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또 시간이 좀 있어도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시간이 좀 있어도 이 시간에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저 진짜 제일 무서웠던 게 이 결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죠. 그쵸. 결핍에 덫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거를 헤어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뭐란 얘기를 했냐면 이게 참 나는 번역을 어떻게 하면
이 책 번역이 좋아요. 대역폭. 이게 밴드위드스라고 네. 해가지고 근데 이 연구자들도 약간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인간의 그 인지 기능의 여유 그걸 얘기하고 그렇죠. 싶은 것 그 같은데 밴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무 밴드 같은 밴드가 얼만큼 늘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썼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지금 한글로 하다 보니까 네. 대역폭이라는 건데 우리 능력이라든지 지적 능력에 그 담을 수 있거나 이러는 폭이 제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그 인도 그죠? 인도의 노점상들을 데리고 네. 실험 아닌 실험을 했죠. 그쵸. 네. 이제 관찰 같은 실험을 한 건데 이 네. 사람들이 아침에 고리 대금업자한테 가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는 그 하루 동안에 이제 그 노동을 하는데 그 빌리는 돈은 뭐 하루 써야 되잖아요. 밥도 먹고 뭐 이래야 되니까 한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나면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갚아요. 저녁에는.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또 빌려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루살이가 돼버리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 그 실험자들이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막 빚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인도니까 뭐 이게 뭐 환율 대비 좀 싸겠죠. 그래서 빚을 탕감을 했어요. 몽땅. 왜냐면 네. 저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떤 결핍에 빠져 있을 때 진짜 이거 누가 해결해주면 나 이 빚만 갚아주면 다시 설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네. 시간도 하루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나온 관찰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뭐 하루만 있으면 나 시험 붙을 수 있을 텐데 맞아요. 뭐 하루만 제발 기말고사 전에 하루만. 네, 그 하루가 항상 가죠. 평생 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갚아주고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 즉시는 이 사람들이 막 신이 났죠. 나 이제는 빚 안 질 거야.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한동안은 좀 괜찮았어요. 가요. 네, 괜찮았어요. 근데 1년 후를 가서 봤더니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던 게,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지나고서 한 명씩 다시 빚을 지기 시작했다가 1년 뒤에는 전부가 다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그러한 항상 결핍되어 있던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생각할 수 있거나 계획할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보거나 하는 그러한 그 능력은 인지 능력은 폭이 줄어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밴드의 그 넓이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처음은 잘하지만 이걸 가지고 장기적인 저축을 한다든지 무슨 투자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또 살다 보면 당장 급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거나 아프거나 뭐가 있거나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는 하던 거가 결국은 넓게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하게 우리의 사고를 위축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뭐랄까 저희의 일상생활에도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네. 저희도 이렇게 월급을 받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친구 축의금 그래 뭐 한 30만 원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거를 저금을 하거나 네. 좀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뭔가 한창 결핍 상황에 있다가 또 이렇게 돈이 생기면 또 이게 막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제어가 안 되잖아요. 네. 컨트롤이 안 되기 네. 때문에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을 벌리는 거는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더 벌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게 또 그 안에 gat혀 있을 때는 그게 최선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 제일 최선인 것 같다. 근데 이걸 연구자들이 터널 시야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널에 이제 비유해서 참 설명을 해서 굉장히 우리 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터널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야가. 근데 터널에 처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당시는 이제 이게 경제학자니까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배당금을 받. 맞아요. 집중 배당금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확 결핍이 느껴질 때는 우리는 도리어 집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시험이 다가왔어. 늘 이렇게 느슨하게 있다가 시험이 다가왔어. 그쵸? 우리 피디님
내일 방송이야. 벼락치기가 벼락치기. 진짜 집중 잘 되거든요. 그쵸? 그때? 네. 그걸 활용해야 돼. 그쵸? 그래서 일부러 막 미리미리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미리미리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 걸리는 것보다 일주일 하는 거나 하루 하는 거나 똑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월급이 줄었네? 그러면은 잘 써야지. 맞아요.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네, 그래요. 한 2주 정도는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결핍이 있게 되면은 뭔가 더 성취라든지 또 그러한 그 업적이라든지 프로덕트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배당금을 내가 받는 건데 문제는 이게 지속되는 거죠. 그렇죠. 지속되면 갑자기 터널이 들어오면 저기 밝은 데가 있으니까 하고 그때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에 뭐 산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거기만 쫙 집중해서 가는 정도인데 이게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해요. 집중 배당금이 계속 떨어지겠네요. 계속 네. 떨어지고 내 시야는 거기만 그냥 쫓게 돼버리니까 다른 거를 고려 못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그 터널 시야라는 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한창 바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막 어떤 자기 관리의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뭐 15분 뭐 트레드밀 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오늘 할 일. 그렇죠. 그쵸? 바로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 하는데 그 지금은 어쩔 수 없지가 막 한 달. 한 달. 그렇게 달. 가다 보면요. 네. 시간이 나도 헬스장 가야지 그게 기억이 안 돼요. 나요. 진짜로 그거 안 나요. 그래 그렇게 한다 그랬나 이러는데 이제 실현 능력도 안 돼 버리고. 네. 그래서 이 터널 시야에 오게 돼 버리면은 당장 급한 일 하는 것만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면요. 뭐 고리대금업자라 그러나요? 엄청나게 이율이 높은 20% 이율 막 이런. 저 이자를 왜 물어가면서 돈을 빌리지? 근데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거 막잖아.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 당장에. 그리고 돈이 조금 생기면은 그걸 갖고 저축하거나가 아니고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맞아요. 그걸 구매해버리고. 이런 게 다 터널 시야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참 무서운 게 그게 터널 시야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우리의 대역폭이라고 하죠. 네. 그 대역폭에 세금까지 매겨가면서 이 대역폭이 줄어든다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저자들이. 그러니까 그 점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컴퓨터의 램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뇌의 인지적 사고에 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하는 그러한 인지적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돈 때문에 쪼들리고 있어. 그럼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서도 뭐 사무실이 아무리 좋아도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돈을 쓰고 어쩌고 이런 생각만 합니다.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육아 아이 생각만 잔뜩 하고 이러고 있는데 잠깐 아이 두고 나가도요. 우리 애 어떡하지? 못 즐기잖아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가 네.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이거 끝나고 뭐 해야지 정작 지금 현재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램 돌아가는 게 딴 데로 그거를 사고를 돌리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일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제 딱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가 휴무였어요. 그래서 네. 모처럼 좀 책도 읽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책을 이렇게 펼치면 자꾸 이 책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내일 방송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 숙지했을까 하면서 결국 책 덮고 그냥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보게 되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늘상 이거 하는 거예요. 매일 언제는 시간 없어. 그래서 제가 달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솔직히 제가 4살, 5살 때부터 유치원을 다녀서 지금까지네요. 지금까지 뭐냐면 학기제로 살고 있어요. 이번 학기만 끝나면 그 방학 된다고 들밥빠지지 않거든요. 이번 학기만 끝나면 방학 때는 뭘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속을 거야. 그래도 학기가 되면은 방학만 되면 정작 방학 되면 또 막 정신없이 맞아. 가고 정작 돼도 이렇게 즐기거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시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시간 없다 소리 안 해요. 그냥 시간을 쪼개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내일 아침에 강의가 있으니까 일찍 가서 자야 돼. 오늘 저녁 일찍 빨리 가야지. 이분들 밤 11시까지 뭐 토론한다 어쩐다 회의 다 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차 타고 어디 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쁘다는 척은 저만 하고 있어. 그래서 저도 그러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결핍의 덫에 빠지면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결핍 상태에 있다는 거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살짝 그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건가 하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민님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님도 한국은 일이 사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노동 시간이 긴 게 원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자기 삶을 충실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직장 들어가고 노동에 빠지게 되면은 그거 하는 게 지금 급한 거잖아요. 맞아요. 요번 한 달 실적.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죠. 네.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사실 그게 딱 끊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계속 그래서 정작 이게 되게 중요한 거가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은퇴하잖아요. 네. 은퇴해서 그 공허함이. 공허함. 그거로 그 다음에 그 많은 시간이 왔는데 도리어 우울증 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좀 세워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내가 즐기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슬픈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저기. 그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이 책 연구자들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실제로 사람을 덜 똑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실험들을 통해서 좀 보여줬는데 저 놀랬거든요. IQ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심지어 결핍이 지능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지능이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측정한 거가 우리가 제가 또 이 지능의 발달심리학자로서 대가입니다. 지능 검사 만들고 웩슬러 지능 검사 맞습니다. 저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능이라는 거가요. 지능이 뭘까요? 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개 차원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차원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이런 부분은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가 이 점수가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진짜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점수가 떨어지게 나오는 거는 이 사람의 능력은 갖고 있더라도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점수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의 집중을 해야지 풀 수 있는 자기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주의 집중 능력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과제를 받았을 때 이게 레이븐 테스트 같은 거를 지금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행렬 추리, 행열, 그때 나오는 규칙을 가지고 막 규칙을 내가 머리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 부분을 측정하는데 그거를 굴리는 걸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동성 지능이거든요. 그런 점수들은 사실은 결핍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떨어지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실험을 했죠. 이제 부유한 층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거기 나눴어요. 어떤 중위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통해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네요. 중위소득 120% 뭐 이렇게 그렇게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나눠 놓고요. 이제 어떤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를 내서 지금 차 수리비가 드는데 그 차 수리비가 $150 들어. 그 다음에 아니요, 이거 원래 $300 아니었어요? $300인데 보험사에서 반을 줘서 그렇구나. $150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는 거
그리고 지능을 이제 측정했어요. 지능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경우하고 이게 300달러가 아니고 3,000달러예요. 그래서 1,500달러를 내야 돼요.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이 두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30만 원대하고 네. 3천만 원, 300만 원대.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 300은 그 월급인데 그렇죠. 굉장히 크잖아요. 네, 30만 원하고 300만 원을 지금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하고 그렇지 않은 층하고를 비교를 해봤더니 부유한 층은 이게 30만 원을 물러줄 때나 300만 원을 물러줄 때 있을 때나 똑같이 지능 검사를 해봤을 때 지능의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빈곤한 층은 30만 원 정도는 자기가 소화할 수 있어. 근데 3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걸 어떻게 마련하지? 내 한 달 월급은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지능 점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를 보면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한 유동적인 거. 그때그때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능력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규칙 만드는 것보다 지금 내 뇌의 인지적인 용량의 다른 부분이 더 차지하게 되니까 그만큼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지능 점수 자체가 떨어진 거죠. 그게 아마도 막 13점 막 이 정도 떨어졌던 것 엄청요.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정말 이 단순히 그 상황 때뿐만 아니고 자기 잠재적인 지능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되게 어떤 정책론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실험이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연구자들도 실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결핍이 사람의 지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때 뭐 교육을 막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 대역폭에 큰 부담일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지능뿐 아니라 실행 제어 능력, 네네네. 자제력, 자제력, 근육도 네네. 실행 기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행 기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executive control.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지적인 능력을 뭔가를 발휘하려 그러면 내가 그 나한테 방해하는 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억제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건데 예를 들면은 케이크가 맛있는 케이크 이거 실험 굉장히 많아요. 실은 마시멜로 실험도 사실 교수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맛있는 케이크를 여기 놔두고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막 이제 암산 문제 막 이게 뭐 398 빼기 63 이거는 우리가 집중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맛있는 케이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크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고 내가 여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거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충동 억제하는 능력이 거기다가 내 인지적인 거가 거기에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들이 우리 지능 검사에도 들어가 있어요. 작업 기억이라든지 그런 워킹 메모리 측정하고 이런 것도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되게 되는 경우들, 딴 데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력을 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트롭 과제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이런 결핍을 가지게 됐을 때는 마치 케이크를 앞에 둔 것처럼 이렇게 딴 데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주의력을 뺏겨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능력을 발휘를 못하게 되고 실제로 점수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충동성이에요. 이 실행 기능이라는 거가 우리 조절 능력이 인지적 조절 능력이거든요. 여기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 인지적인 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그 생각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지 집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가 막 들어가니까 갑자기 충동적으로 지르게 되거나 물건 막 사요. 맞아요. 계획이 없던 거. 야근 많이 할 때 특히 물건을 많이 사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저는 진짜 그렇다. 촬영이 밤늦게 있으면 와 이상하게 그 저녁에 또 뭘 사요. 그게 이제 중독성이 질르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거기에 그 상품을 광고하는 매력을 내가 참아내지 못하는 맞아요, 거죠. 넘어가- 제어하지 금방 못하는. 넘어갑니다. 나중에 아침에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핍이에요. 지금 야근을 막 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뭐 이런 걸 때는 질르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중독성이 떨어진다. 네, 저도 이게 한동안 굉장히 그 시간이 항상 없다.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돈도 없는데요. 시간이 없지 돈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간 잠깐 할 때 쇼핑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걸 여러 개 사요. 그래요? 색깔별로. 아, 나 이거 빨리 이렇게 마음에 들 때 빨리 사놔야지. 이렇게 나중에 또 내가 못 산다. 못 또 이런- 산다. 이런 거. 그게 그리고 터널시하네요. 그게 터널시야. 댕기다가요. ATM 기계 있으면요. 요즘엔 그래도 카드로 다 되지만 옛날에는 현찰 없으면 정말 괴로웠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현찰 빨리 찾아놔야지. 그래서 그냥 가다가 ATM 기계만 보면 돈 찾고 있어요. 수술이 얼마인지 생각도 생각도 안 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터널시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연구자들이 또 재미있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이렇게 보면서 관찰 연구를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저희가 네. 여기입니다. 맞아. 그게 맞아요. 지금 실행기능 쪽이네요. 실행기능 쪽인데. 사탕수수 실험이요. 네네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그걸 하느냐면은 이제 사탕수수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확보하기 전에 그쵸, 뭐냐면 네. 수확을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고 뭐 예를 들면은요. 네. 씨 뿌리고 이럴 동안에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농사를 막 시작했을 땐 돈이 시작했을 때 돈이 없죠. 완전히 수확한 다음에 확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을 가지고 이제 1년치를 두고 보면서 그 수확 전하고 수확 후하고 아까 얘기한 뭐 이게 지능 검사 그러면 지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능의 일부 부분이에요. 네, 지능 중에서도 유동성 지능을 네, 테스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작업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룹 과제로 보는 주의력을 해야지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검사를 했는데 수학 전, 수학 후에 점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었을 때 지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하고 나면은 지적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정도 점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월급 전하고 그니까요. 월급 후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아주 그냥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다 보이고 그죠? 네, 맞아요. 월급 이제 타기 한 일주일 전 되면 이제 빠듯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짜증도 나고 막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하고 나면은 일이 더 잘 된다든지 집중이 더 잘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마 이러한 거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사탕수수 농부들도 봤을 때 수확 직전에 대출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때도 대출도 조금 이렇게 이자율이나 뭐 갚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나 해버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걸 빨리 갚을 수 있는 소액, 그러니까 소액을 이렇게 대출을 하면서 이율이 뭐 120%인가? 이런 것들도 그냥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네. 어차피 나 수학하면 돈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사람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대역폭이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급하니까 그랬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다급함이 일으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내 생각이 그 다급함 상황을 굉장히 크게. 크게 맞아요. 생각하는 거죠. 그 다급함 이거가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네. 내가 이거로 이자를 더 물게 되잖아. 이거 결국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가 결국은 우리의 충동성이라는 감정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적 능력, 인지 능력이다. 맞아요. 그게 그게 재밌는 핵심이에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충동적인 거야 저 사람이 성격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제어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간 무섭지 않아요? 무서웠어요. 너무. 근데 그
아들레드님께서도 마음과 경제적인 여유가 인지기능과 실제 해결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군요. 네네. 곳간에서 인심뿐 아니라 지적 능력도 솟아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근데 저 위에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저희 끝나고 조금 읽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네네네. 홍은혜님 것만 읽고 또 이 얘기 해볼게요. 네네. 돈 없는 것도 속상한데 지능까지 떨어진다니까 네. 아 손주들은 부유하게 키워야 하네요 라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마음이에요. 맞아요. 마음의 이게 심리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그러면 돈을 엄청 있어야지 뭐 금수저는 정말 금수저고 그게 아니고요. 자기 작은 돈이라도 그거를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기가 필요한 게 더 많아버리면 늘 돈 없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부를 키우자가 아니고요. 자기 그 안에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내가 이 돈을 정말 값지게 활용하고 쓸 수 있고 이거를 이 가치를 알고 이런 교육시키는 거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빈곤이나 극단적인 시간 결핍은 또 논외에 있지만 네. 저희 평범한 상황에서는 어떤 실제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죠. 얘기를 조금 이따 해주실 거고요. 네. 네. 돈 결핍 말고도 또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게 시간 결핍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 결핍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 부자를 만들어줬고 시간 빈자를 만들어준 실험. 번역하니까 빈자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시간 결핍 가진 자와 이제 시간이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억지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한 50분 정도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 문제당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문제당의 시간이 빈자는 시간을 적게 준 거죠. 뭐 한 40초 정도 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적다라고 하고 그 대신에 시간을 빌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리는 시간을 대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한 문제의 시간을 빌려 써버리면 전반적으로 시간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5초를 빌리면 10초를 거기 하나. 이율이 200%였어요. 이율이 굉장히 높은 완전히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시간 고리 대금업 네. 시험이었죠. 그렇게 해갖고 이쪽은 그냥 여유로웠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해서 이제 두 집단을 비교했더니 이 시간이 많은 집단 내 같은 경우는요. 그냥 시간도 있고 뭐 굳이 빌려 쓸 이유도 없고 그냥 그래서 대충대충 문제를 했는데 이 빈자는요. 굉장히 처음에는 점수가 잘 나와요. 엄청 집중했어요. 엄청 집중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적으니까 내가 이걸 잘해야 되잖아요.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잘 맞았어. 그다음에 또 시간이 적으니까 막 얘네들 이제 머리는 좋으니까 시간을 막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시간이 좀 모질라. 그러니까 모질렀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거 맞출 것 같으니까 빌려 씁니다. 다음번 내가 메이크업 해야지. 이제 보충해야지. 빌렸어요. 근데 그 집중 정도가 얼만큼 오래 가겠어요. 뒤로 갈수록 점점 피곤함은 더 느껴지고 집중 정도도 떨어지고 이제 시간은 진짜 다 빌려 써버리게 되니까 남은 시간이 엄청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간의 결핍을 너무너무 느끼는 경우가 수행이 도리어 더 나빠진다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였거든요. 근데 이거 참 그 일상생활의 저희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맨날 시간 없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이 나이 돼도 또 시간이 없으세요? 아마 교수님은 죽을 때까지 다 시간 없어.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간 결핍도 결핍인 거거든요. 우리가 꼭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고 이렇게 나의 수행이라든지 나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데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시간 없는데 거기다가 또 내 마음까지도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저희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지 저자들이 이거는 어쨌든 연구를 대상으로 디스커션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전달을 해달라고 교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처음 얘기한 거가요. 이 인지 능력의 밴드요. 그래서 그 밴드의 넓이 이거를 가동시키는 환경을 아예 바꾸라는 거예요. 대역폭의 환경을 아예 아예 바꿔라. 바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확 와서 닿았는데 이제 저희 같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도 교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책을 쓰잖아요. 그 책을 쓰는데 정말 이거는 이게 저희 보세요. 연구해야죠. 강의해야죠. 또 뭐 회의 들어가야지. 학교 회의. 그 다음에 책을 쓰려니까 늘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책 쓸 시간을 2시간을 빼라. 늘.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정말 저도 달라진 거가 제가 이전에 같이 연구하는 외국 교수들 중에서 이렇게 인상 깊었던 교수가 있어요. 한 분은 영국 교수였고요. 한 분은 미국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교수 같은 경우에 피터 스미스였는데 60 그때 가까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초청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런던 대학교에 저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뭐 교환 교수도 하고 방문 교수, 네, 방문 교수 이런 걸 하면은 그게 의례적으로 교수들이 자기가 한번 인바이트해요. 초청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 밥을 먹는 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네 집에서 초청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저도 그 학교에 연구실이 있는데 제 연구실을 뚝뚝거리더니 나 오늘 일찍 간다. 너 이따가 6시에 우리 집 오는 거 알지?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그랬더니 나 시장 들렀다가 네가 음식하니? 그랬더니 저 와이프도 알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2개는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시장을 봐갖고 간대요. 그래서 일찍 가는 거예요. 6시 만찬인데 1시에 퇴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이제 간다 그러고 이제 너 이따가 시간 거기 하고 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선물 들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두 번째 결혼이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남자 아이들 그때 막 진짜 한 살, 3살 이렇게 있는데 저 가서 기절했잖아요. 이 상황이면 나는 초청 안 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제 부인은 조금 젊었는데 네. 아기가 막 난리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탁에 제가 여기 앉았으면 이제 여기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와이프는 이제 음식 한 거 좀 갖다 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기 보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뭐 먹었다 말았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요 식탁에 뭐 어질러져 있는 거는 뭐 애 장난감에 옷에 난리가 나는데요. 어쩔 수 밥 없고요. 먹는 식탁에 여기서부터는 전부 장난감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저기 요만큼만 쓰고 있네요. 그리고 남자애들 둘이니까요. 뛰어댕기고 던지고 뭐 네.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너무 번잡해. 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 좀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하다가 근데 너 이제 이분도 굉장히 책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거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책을 어떻게 하냐 썼냐. 나는 그래서 학교 와서 하나 보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참 내가 쓴 이번에 새로 나온 논문 있는데 내가 그거 줄게. 그러면서 잠깐 그러더니 이렇게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올라올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계단 같은데 이렇게 해서 들여다봤더니요. 본인이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락방 같은 진짜 다락방. 지붕방이라 네. 그러나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네. 쫙 거기에요. 책상 이렇게 바로 못 쓰니까 책상에 딱 앉으면 천장이에요. 거기에 정말 이렇게 이런 책장도 거기에 논문들이 착착착 새로 나온 거 논문 착착착착착착 쫙 있고 책이 탁탁탁탁탁. 그 방은 자기 집필방인 거예요. 서재가. 근데 서재도 막 책이 꽂힌 게 아니고 네. 논문 지금 찾은 것들 뭐 하는 거 그게 아주 바닥에도 이렇게 탁탁탁탁탁 되어 있으면서 당장 거기서는 진짜 책이 쓰여질 것 같은. 그러니까 환경을 거기 들어가면 자기는 책 모드가 되는 거죠. 대역폭의 환경을 만든 환경을 거네요. 그다음에 저희 미국 교수 이분도 책을 많이 쓰는 분인데 이제 초청해서 갔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오전에 뭘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전에 자꾸 가서 뭘 물어보려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거기 박사생들이 아니 저기 점심때 온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있다가 아니 너 어느 날 맨날 점심때 나타나요. 뭐 커피 들고 햄버거 하나 탁 들고 이러고 나타나요. 그래서 뚝뚝 그러고 제 방 지나가면서 어쩌냐 그래서 아니 나는
오전에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왜 그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딴 애들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오전에는 집에서 글만 쓴대요. 그리고 나와서 점심도 일부러 점심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와서 시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시간 없다 쓸 시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환경을 보니까 아침에 나가면은 교수들이 와서 커피 마셔요. 그 다음에 조금 집중했다가 점심 때 또 밥 먹으러 가서 또 그래서 그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기를 뭐 그게 매 일주일에 안 되더라도 한 달에는 딱 4시간을 만들어요. 그 시간을 만든다든지 환경을 완전히 바꿔보는 거 그러한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대역폭이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환경을 만들라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가 여유분, 슬랙스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들 하는 얘기가 아닌데 어떤 이제 엄청나게 잘 나가는 병원이었는데 네. 늘 입원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오면은 늘 내쫓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돼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가 그럼 우리는 맨날 다 환자 못 받고 이러니까 여유분의 병실을 하나 반드시 두는 거예요. 그 여유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유분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도 조금 일치가 될 수 있겠죠. 내 마음에 시간의 여유분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네요. 내 비용 그것도 조금씩 띄워놓는 거죠. 몇천 원씩만 띄워놓거나 몇만 원만 띄워놓거나 이렇게 해서 그 여유분을 가지고는 내가 좀 사치를 부려도 되는 그 여유분을 항상 이렇게 두면은 막 결핍 이러한 거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데 슬랙스를 하나 두자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또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하루 정도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혹은 아까 그 미국 교수님은 오전 시간 뭐 이런 시간으로 네. 두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생활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기 형편에 맞도록 하는 거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 하는 건데 계속 유혹 앞에서 계속 지속적인 경계해야 되잖아요. 케이크를 눈앞에 두지 말고 케이크를 사지 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왜 홈쇼핑 틀어놓고 저거 사지 말아야지. 저거 거짓말일 거야. 광고 보면서 이거 아니야. 그러는 걸 하지 말고 아예 사질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지 말고 사지 말자. 네. 그러니까 우리 PD님은 네. 배달을 시키지 마셔야 돼. 사놓고 적게 야근할 먹어야지. 때 핸드폰을 좀 이렇게 숨겨두고. 네. 네, 그러한 지속적인 경계 자꾸 하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 피곤하고요. 거기에 대해 인지적인 에너지를 쏟아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슈퍼마켓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될래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라 하는 그렇죠.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한 건 정말 저는 이게 매력적이에요.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가 나는 내가 나를 못 믿겠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약속도 깜빡하고요. 나 그거 해야지.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딱 얘기가 미래에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시간 많아지면, 뭐 애 다 키워놓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미래 갔을 때 이게 습관이 돼 있으면요. 그거를 그 시간을 그 금액을 쓸 능력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인지적인 능력이. 제대로 쓸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길 때 이제 돈도 쫓기다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미래 나에게 투자해 놓는 거예요. 장기 저축을 뭐 들어놓는다든지 뭘 이렇게. 그래서 그때 가면은 내가 괜찮아질 거야라가 아니고 지금의 내가 만들어 놓은 이거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 주는 거지. 다 지나갈 때 시간 다 많아질 때 뭐 돈 많이 벌었을 때 아이가 다 컸을 때 이루고 있는 미래의 나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래의 나를 설계하고 계획해봐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어서 조금씩 그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믿지 말고 내 대역폭이 조금 넓을 때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신 댓글에서도요, 어떤 분께서 뉴스 보다가도 딴 생각하고 가족이 말해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근데 이게 그냥 계속된 결핍 상태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너무 오래 여유 없이 살면 뇌도 지칠 수 맞아요. 있겠다. 네, 딱 그겁니다. 네. 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열정 이처진 님도 이런 것도 병인지 잘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의도적으로 내가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때 딱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교수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요. 네. 일단은 말부터 시간 없다 소리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 네. 그런 것부터 네. 하나씩.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거. 맞아요. 저도 대역폭의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무언가 하려면 이런 다짐을 하나 일단 확실하게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여유가 없고 또 힘든 한국 사회이지만 그래도 올 한 해는 조금은 이러한 결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길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